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정적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는 했어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 부정. 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그쵸? 정적분은 그러면 정해진 적분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범위를 정해주는 것과 정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X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과 정해주지 않는 걸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정적분은 자, 정적분은 뭐냐? 닫힌 구간에서 그러지 마라. 아까부터 왜 그러니? 아 정말. 내가 볼때 이 옷이 문제일 수도 있어. 내가 볼때 옷이 문제일 수도 있어. 옷에 닿아도 이게 써지더라고.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X축으로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적분, 넓이와 적분의 관계는 다음과 같대요. 무슨 말이냐? 자, 적분을 사실 처음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 원 생각해봐, 원. 원에서 중학교 때 원의 넓이 배울 때 이런 거 해봤죠? 피자판처럼 막 쪼개, 막 쪼개. 이렇게 막 쪼개. 그래서 너네 이 부채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다. 잠깐만. 아 이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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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가지고 부채꼴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다. 그때 이 밑변이 원의 둘레의 반이고요. 높이가 반지름이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자, 적분이라는 건,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직선에 관련된 도형들, 넓이는 다들 알고 있어요. 맞죠? 그 외에 곡선의 형태의 넓이는 원 말고 알고 있는 게 있나? 없지. 없지. 원 말고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거든? 함수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이게 사각형의 형태도 아니고 직사각형의 형태도 아니고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까? 구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얘를 조금씩 잘게 잘게 쪼개. 이렇게 사각형,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 여기에 사각형, 이렇게 계속 잘게 쪼개. 여기까지 계속 쪼개는 거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그러면 쪼갰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는 다 각각 구할 수 있겠죠. 몇 등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쵸? 내가 얘를 n등분했다고 쳐. 그럼 이 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를 구했을 때, 요 넓이 더하고 넓이 다 더했을 때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 넓이가 이 넓이랑 같을까? 이 넓이랑 같을까? 같진 않죠. 왜? 조금씩은 튀어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곡선을 쪼갰을 때 여기에서 넓이를 만들게 되면 진짜 잘게 쪼개도
조금은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가. 근데 정확하게 그 넓이랑 똑같지는 않고 조금은 더 남는 구간이나 반대로 이렇게 쪼개면 모자라는 구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쪼개면. 요만큼이 모자라는 구간이 생기겠죠. 어쨌든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남는 경우로 다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각형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차이를 더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쵸? 더 작게 줄이는 거야. 맞아요? 이 사각형이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줄이면,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직선처럼 보이는 정도로 줄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밑변의 길이를 줄이는 거죠. 그치? 밑변의 길이를 진짜 거의 직선에 가깝게끔 줄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다 더했을 때는 얘의 넓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적분할 때 이 인테그랄을, 이게 S를 가지고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S를 가지고 온 게 거기서 갖고 온 거야. 잘게 쪼갠 사각형들의 넓이를 각각을 다 더한다. S가 선생님 어제 얘기했잖아요. 썸, 합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어제 적분하는 동안 합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못 들어봤잖아. 맞지? 그쵸? 그럼 도대체 어디에 합에 쓰인 거냐? 사실 요겁니다. 각각의 넓이를 하나하나 더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더하냐면 얘를 진짜 최대한 잘게 쪼개서, 그래서 그거를 또 극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도 대학교 2학년 때 해봤어요. 적분을 아니다. 대학 1학년 때 적분 증명했었나 내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아무튼 1학년인가 2학년 때 적분을 증명을 해봤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너희는 그거를 직접 증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증명하진 않고 그냥 요 영역의 넓이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은 부정적분은 범위가 없었으니까 그냥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오늘은 범위가 있는 정적분이니까 그 범위를 크게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A부터 B까지 됐어요? 여기가 시작하는, 여기가 끝나는 범위.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에서 B까지 fx dx를 읽고 A를 아래끝, B를 윗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나는 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면 요 넓이와 같다라는 거야. 요게 우리 뒤에 가서 하는 활용이야, 활용. 그래서 넓이를 굳이 한 번 더 다시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진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얘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확히는 결국 높이를 쓸 때 여기를 딱 쓰게 되면은 여기가 뭐 a 좌표면은 여기 좌표는 a, fa인데 이 fa라는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x축 아래 존재하면. 맞아? 근데 요거를 정적분을 계산을 때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요 밑변 곱하기, 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 이게 fa가 그냥 들어가거든? 근데 밑변은 양수인데, 얘가 음수잖아요. 그럼 넓이를 계산했을 때 양수값이 나와, 음수값이 나와? 음수값이 나오려 높이를 음수로 해서 곱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x축 아래에 존재할 때는 이렇게 넓이의 음수 붙은 값으로 나옵니다. 결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넓이의 음수 값으로 붙은 값이 나오니까 정신 차려라! 음수가 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넓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정적분 값인 거야, 이거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적분 값을 구할 때 음수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붙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적분은. 정신차려. 일어서. 뒤에 서서 들어.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 X축 위에도 있고 X축 아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진 경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를 S1, 여기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S1으로 나오죠. 그럼 C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S1으로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C부터 B까지랑 A부터 B, C까지의 정적분 값이 양수와 음수로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넓이에 음수 붙은 거 그대로. 그래서 S1에서 S2를 뺀 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적분은 넓이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정적분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이거 그럼 여기서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 넓이 두 개 더한 건 어떻게 구할까? 절대값. 이렇게. 얘를 뒤집어 올려. 그러면은요, 절대값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b 값을 했을 때 요거 요 넓이랑 요 넓이는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실제로 넓이에 대한 공식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정적분 값이랑 넓이 더한 값이랑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A랑 B랑 같으면, 그럼 이제 A랑 B랑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이렇게 있는데 요 직선이야. 그냥 직선 A. 그러면 여기 부분, 직선으로 된 부분은 넓이가 있나요? 직선에 대한 넓이는 없죠. 밑변이 0인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면 넓이도 0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밑끝과 밑끝이 아래끝과 밑끝이 같을 때는 무조건 정적분 값은 몇이다? 0이다. 됐죠? 요거는 방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정적분하고 미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잘 봐.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얘를 구하고자 하는 게 얘가 만들어진대. 얘를 미분하면. 맞죠? 결과는 이렇대.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사실 요거는 요런 거를 보고 외우는 것보다 요거 되게 말 어렵거든. 요거 선생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뒤에 넘어가서 얘를 먼저 하고 설명을 해줄 거야. 얘를 먼저 하고 하면은 아 저래서 저게 되는구나라는 게 더 쉽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정적분 할 때는 순서 항상 내 맘대로 합니다. 너네가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좀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잘 봐. 잘 봐.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쵸? 그럼 언제까지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서 넓이를 찾고 그 넓이를 막 계산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정적분이 중요해집니다.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라지 fx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리고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fx를 부정적분을 해서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요. 대괄호를 쳐준 다음에 a부터 b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자, 윗끝을 대입하고 아랫끝을 대입한 거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그럼 적분상수는 붙이나요? 아니요, 적분상수는 안 붙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적분상수는 붙이나 마나 어차피 빼잖아요.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어 있다고 해도 어차피 빼게 되면은 이렇게 빼게 되면 얘 사라져. 그래서 정적분할 때는 굳이 적분상수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빼져서 사라질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해서 라지 F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B 넣고 A 넣고 서로 빼주면은 정적분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넓이도 구하는 거고.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되니까 F를 미분하면 뭐가 돼? 스몰 F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볼게. 그러면 이제 얘가 굉장히 쉬워지거든. 잘 봐. 얘를 적분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라지 F에 T에 A부터 X까지죠. 맞아? 그러면은 얘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야. 맞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바꿨더니 얘가 됐어. 그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잖아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를 미분을 해라 라는 뜻이야, 지금. 그러면 라지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스몰 f가 되죠. 맞아? 라지 FA는 어떤 값이잖아. 상수잖아, 결국은. 상수 미분하면 뭐가 돼? 0이죠. 이렇게 나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형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먼저 알고 계시면 먼저 얘를 증명하기 더 쉬워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얘부터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얘부터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알고 계시면 좋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은 결과를 보시면 돼요. 자, 결과가 부정적분은 함수로 나와요. 맞죠? x에 관한 식으로 나왔죠. 정적분은 반드시 실수값, 어떤 결과값으로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해설을 다 안 지어놨더니 필요 없는 해설까지 다 나오게 됐네. 자, 요거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 인테그랄 a부터 a까지는 우리 fx 하면은 fx dx 하면은 뭘로 약속했다? 0으로 약속한다. 그쵸? 0으로 약속하고 자 a랑 b랑 a가 더 클 때 요거는 사실 a가 클 때 b가 작을 때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다 성립합니다. 이거 성립 다 해요. 상관없이 다 성립해. 뭐냐면 윗끝과 아랫끝을 바꾸는 거거든. 윗끝과 아랫끝의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서로 마이너스 차이 납니다. 왜 그런지 해볼까요? 간단한 증명. 얘네들 증명 이제 아까 그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얘 f x a부터 a까지. 그럼 라지 fa 빼기 라지 fa. 0되죠? 나 얘는
f x a부터 b까지 라지 fb 빼기 라지 f a. 얘 바꾼 거 fx b부터 a까지 라지 fa 라지 f b. 맞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묶으면 라지 f b 라지 f a. 얘랑 마이너스 차이 나줬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의 자리가 바뀌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 여기 방금 다 했던 거고 증명을 삭제해야겠다. 이거 지워서 넣어야겠다. 증명을 내가 앞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또 나오니까 페이지만 늘어나는구나. 하면 괜찮지? 좀 어색하긴 해도 맨날 하얀 화면 보다가 원래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반대로 됐잖아. 자, 정적분의 성질. 자, 부정적분과 똑같아요. 상수 밖으로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정적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성질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성질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자, 뭐냐면 A부터 B까지 fx dx를 어떻게 할 거냐? fx dx를 어떻게 할 거냐? A, B 사이에 어떤 C가 하나가 존재하거든? A, B 사이에 어떤 C가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A부터 그림으로 보시는 거야. 미안. 그림으로 보는 거야. 자, 내가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fx dx는 이거죠. 이거의 넓이죠. 맞아? 근데 여기 중간에 C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A부터 C까지 fx dx를 먼저 찾아. 요 넓이죠. 그리고 C부터 B까지 fx dx를 찾아. 그리고 둘이 더해. 그럼 넓이는 어때? 같아지는 거 아니야? 맞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C까지를 먼저 한 것과 C부터 B까지 따로 한 거를 더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눠진 구간에서 정적. 마찬가지 얘도 A, B, C 대수관계 상관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근데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수관계 상관없이 가능하다면서 대수관계 순서 A, B, C, A, C, B인 것만 내. 항상 이것만 거의 문제에서 나와요. 항상 이것만 나오긴 하거든, 문제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대수관계 상관없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됐죠? 됐죠? 증명은 그림 말고도 또 이런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죠. 라지 F C 빼기 라지 F A 플러스 라지 F B 빼기 라지 F C. 그러면 계산하면은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도 되죠? 그쵸? 이렇게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도 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라고 해서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변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은 아니었고 함수가 여기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뭐 함수들 있잖아. 맞죠? A를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들이 있었을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여기가 C라고 하면 여기 B, A, A부터 B까지 요거 자체를 fx라고 한대요. fx dx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요 함수, 요게 gx죠? C 전까지는 gx야. 그럼 gx를 적분하는 거랑 fx를 정적분하는 거랑 같죠? 맞죠? 그리고 C를 지나고부터는 왜 B야 여기? C, 야. C부터 B까지는 어떤 함수로 바뀌어? 다른 함수 hx로 바뀌죠. 그래서 hx, d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요. 구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무조건 그 구간에서 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바뀐 함수로 다시 해줘야 돼. 이해됐죠? 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는 잘 봐. 잘 봐. x가 요 안에가 0이 되는 x값이 있을 거야. 어떻게 구해? 뭐 3차 함수면은 3차 4차 함수면 방정식 푸는 거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해를 구해서 잘 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선생님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너희가 x축 위 아래 이걸 나눠가지고 뭐 여기선 x축 위고 여기선 x축 아래고 그걸 구별하고 원래 계산을 해야 되거든.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a 이렇게 하고 b 여기가 c야. 그래서 내가 c 값을 찾았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맞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아니, c까지 fx dx를 하고, 자, 그림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값 x축 아래 있는 거 뒤집어 올리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맞아? 전체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이 없이 식만 있으면은 x축 아래 있는 거를 굳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려봐야 되죠. 맞아? 안 그려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해요. a부터 c까지 fx dx 절대값, c부터 b까지 fx dx 전체 절대값. 왜냐면 여기의 넓이가 3이고 여기의 넓이가 2면은 얘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안 한 거는 3 빼기 2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절대값 함수니까 요거잖아, 요렇게. 여기 2인 거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3 플러스 2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 3 빼기 2였는데 절대값 씌우고 더하면 돼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보고 내가 x축 아래가 어느 값이 나오는지 굳이 안 찾아봐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됐죠? 됐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요거는 2차 함수에서 성립하는 거긴 한데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알파 베타 이걸로 이루어진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쵸? X축과 이루어진 넓이 요거 맞죠? 자, 이거의 넓이는 결과만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거 2차 함수 하면은 두 근의 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두 근. 됐어요? 두 근의 차의 세제곱.
그리고 그 앞에 뭐를 곱해주냐면 마이너스 6분의 a. 왜냐면은 얘가 두근에 차면 양수잖아요. 큰거 짱으로 뺐으니까. 그럼 세제곱해도 양수죠. 근데 얘가 6분의 a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잖아. 근데 결국 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결과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됐어요? 증명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a의 x제곱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dx 이렇게 해서 a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x 적분하고 부정적분하고 그쵸? 알파부터 베타까지 됐어요? 그리고 베타 넣고 알파 넣고 서로 빼면은 결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얘를 외우자. 그쵸? 결국은 외워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시험이나 이런데 엄청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진짜 가끔 하나씩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가끔 하나씩.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외우라고 내가 얘기해놓고도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많이 높아요. 내가 장담하고 있는 거 안 나올 확률 70% 이상이긴 해. 70에서 80%는 안 나와. 왜냐면 그동안 시험지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나온 경우를 잘 못 봤어. 잘 못 봤기 때문에 물론 이 동네만 안 나오는 건지 다른 동네도 안 나오는 건지 다른 동네 시험지를 내가 다 보진 못해서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 방금 말한 대로 계산 다 한 거예요. 얘는 지 멋대로 빠르게 해주셨죠? 여기 계산 과정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했을 때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정적분에서 인테그랄 부정적분에서 fx dx랑 인테그랄 ft dt랑 둘이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맞아? 왜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죠? 얘는 x로 이루어진 함수, 얘는 t로 이루어진 함수잖아요. 변수가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지 않거든? 근데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랑 서로 같습니다. 달라.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점이야. 얘는 서로 다른데 얘는 서로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여기가 x냐 t냐로 나눠진 거고요. 맞죠?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넓이 a부터 b까지의 넓이는 fx로 표현된 함수던 똑같은 그림의 ft로 표현된 함수던 넓이의 결과는 어때? 똑같죠? 넓이는 똑같아. 이 결과, 최종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계산을 했을 때 나온 실수값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얘네 둘이 달랐지만 정적분에서는 변수가 달라도 결과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변수를 똑같이 내 마음대로 통일시켜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통일시키냐? 1번 봐봐. 자, 얘는 t고 얘는 x죠? 그쵸? 그럼 요거 다 x로 바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바꿔.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 똑같죠? 그럼 둘이 합칠 수 있어요. 분리도 되면 합치는 것도 돼야지. 그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4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빼. 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플러스 2x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인테그랄 3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 d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맞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얘 부정적분 하세요. 여기다 부정적분해.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상수 쓰지 말고요. 그러고 2 넣으면은 8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빼주면 되죠? 그쵸? 윗끝과 아랫끝을 넣은 것을 대입해서 빼준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나 얘 x로 바꾸고 싶어요. 그냥 바꾸고 싶으면. 미안한데 미리 얘기하는데 부정적분해서 집들 맘대로 바꾸지 마라. 가끔 이거 익숙해져가지고 부정적분해서도 바꾸는 애들 한 번씩 있더라고. 너희는 안 그럴 걸 믿을게. 그러면 x만 인테그랄 자 요거 0부터 1부터 0이고 0부터 1이죠. 다르죠. 근데 얘네들이 바꾸면 어떻게 돼? 자리 바꾸면 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거 보기 싫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2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dx 빼기로 바꿔주시면 되죠.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1로 바꾸면서. 됐죠? 그래서 x-2분의 8 dx 그러면 합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얘 인수분해하고 약분까지 바로 하면은 남는 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맞죠? 이제부터 슬슬 귀찮아질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슬슬 선생님도 계산 안 할 거야. 자,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0하고 1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0하고 1 대입하면 되는데 0 대입한 걸 어차피 뺄 게 없잖아. 0이잖아요. 그래서 0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기분. 1 나오면 대신 3분의 1 1 이렇게 더하시면 되죠. 이 다음부터는 보통 계산 너희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계산 여기까지만 해주고 안 할 겁니다. 이런 거에 시간 쓰기 싫어요. 자, 다음. 자, 이런 거 잘 보시면은 되게 뭔 말인지 어렵죠? 자, 이해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잘 봐. 함수를 대충 아무거나 그려봐. 그냥 X축 위에 있는 아무거나 하나 그려. 그러면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이거를 내가 S1이라고 하고 2부터 4까지 S2라고 하고 요거죠. 이게 S1, 이게 S2 맞죠? 그리고 3부터 4까지 3부터 4까지 요거를 S3라고 한대요. 할게요. 그러면 S1과 S2를 더한 거죠. 그리고 S3를 뺀 거잖아. 그럼 어디의 넓이랑 같아? 여기 아니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맞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랑 결과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죠. 이렇게 얘를 그냥 무식하게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이거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서 이해됐죠? 그러면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1부터 3이니까 1 대입하면 3 대입하면은 27, 9 마이너스 10. 제발 그러지 말아줘. 왜 얘까지 날라갈까? 알고 싶다. 9, 9, 28 플러스 9 빼기 1 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2 플러스 3. 됐죠?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다음. 뭐야? 이씨. 다 날라갔는데? 우리 두 번째 거 했었지? 요거 했었죠? 자, 다음.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래요. 어디서 끊지? 함수가 0에서 바뀌죠?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에서 한번 끊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그래프는 누구야? 0보다 작은 범위니까 2x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구? 밑에 거 3x 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인테그랄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 얘는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기껏 정수 잘 주다가 갑자기 분수를 주네. 0부터 2 그러면 정리하면 0 빼기 1 플러스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아니지 2 빼기 0 집어넣은 거 0 맞나요?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6에서 1 빼니까 5 됐죠? 이런 거 계산해 드릴게요. 다음 자 절대값 정적분값이죠. 그쵸?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 절대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일단은 0 되는 값 뭐야? 0하고 2죠? 맞죠? 그러면 이게 0 되는 값이 0하고 2야. 아 또 이래? 왜 그럴까? 이유를 알고 싶다.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더 줄여서 갖고 와야 되나? 해봐. 0하고 2인데 0은 어차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0은 굳이 뺄 필요 있어? 없어? 0은 굳이 따로 남을 필요 없어요. 0이 시작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2 dx를 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x-2 d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누군가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걔를 뒤집어 올렸으니까 양수로 바뀌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는 이상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몰라. 난 모르겠고 절대값 해. 물론 그림이 쉬운 거는 이렇게 그리면 야 이거 정도야 0하고 2니까 0하고 3이니까 여기 2 아니다 0하고 2 0, 2, 3이니까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인 걸 아니까 이거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들은. 근데
어차피 쉬운 것만 나오진 않을 거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래서 적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0하고 2 플러스 3분의 1 똑같이 들어가요. 부호 바꾸지 말고 2에서 3 절대값 절대값 맞죠? 그럼 여기에 2 넣으면은 2, 4, 8 3분의 8 마이너스 4에다가 0 넣은 거 뺄 거 없고 절대값 플러스 2에서 3 3분의 12 빼기 4 마이너스 3 넣으면 27, 9 마이너스 9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가 나오네요. 3분의 10 2에 2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대값이니까 그냥 3분의 4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해됐어? 그럼 얘는 플러스 3분의 이게 0이니? 왜 0이지? 3 넣으면 27 9잖아. 3 넣으면 9인데 2 넣으면은 얘가 3분 반대로 넣었구나 내가. 그쵸? 반대로 넣었죠? 4.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얘가 그냥 3분의 12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냥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분의 8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됐죠? 됐죠? 그럼 얘도 0 되는 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 x는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은 이미 여기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시작이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 dx랑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 x제곱 마이너스 1 dx 하고 누가 음수인지는 난 모르겠으니까 절대값을 다 씌우자. 아까 됐어요?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1 플러스 뭐하니?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2 그러면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그리고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다 빠졌네요. 그리고 2 넣으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1 됐죠? 됐죠? 계산은 각자 네, 슬슬 숫자가 정신 사나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f'x dx를 구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면 이걸 보고 f'x를 먼저 찾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미분 때랑 다르게 f'을 주고 fx를 찾는 걸 계속 시킬 거야. 그러면 f' 0 되는 거 f'x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 미분에서 0 되는 거 여기랑 여기 아니야? 맞죠? 몇이랑 몇? 1이랑 3이야. 그래서 A의 x-1, x-3 이게 f'x야. 그럼 전개하면 a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이게 f'x죠. 그러면 fx는 이게 적분하세요. 3분의 1a 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3a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먼저 줬네. 그러면 적분상수를 마이너스 3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줬어? 3일 때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줬잖아요. 그쵸?
그럼 3 대입해. 그러면 3 대입하면 27, 3 나누니까 9. A, 삼성 9, 28. 삼성 9. 예? 의미가 없네요. 아, 요거 있네. 1일 때 1도 있네요. 그럼 3은 대입해서 어차피 결과가 안 나오네. 그쵸? 3은 대입해서 결과가 안 나오네요. 그러네. 그럼 1 대입하시면 돼요. 어쩐지 너무 많이 줬더라, 식을. 1 대입하면 F1은 3분의 1A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은 1이다.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야이씨 A 3분의 4A는 4 A는 3 맞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찾은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됐어요? 그럼 F 프라임 X도 찾았고 fx도 뭘 찾는 거야, 우리가? 0부터 3까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x는 얘는 자, f'x 이거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 한번 끊어야 돼? f'x가 아까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바뀌잖아요. 1이랑 3에서.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되면 1에서 한번 끊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요거 x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들어가고 dx 요거 하나랑 그쵸?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거 하나랑 dx 해서 누가 분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자. 됐죠? 그 다음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걸 좀 활용하면 되죠. f 프라임 x 우리가 fx 찾아놨잖아. 그쵸? fx 찾아놨으니까 요거 3 집어넣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3 집어넣으면 9x 마이너스 3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0부터 1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1부터 3 이렇게 이제는 1 넣고 0 넣고 3 넣고 1 넣고는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절대값. 그래서 이걸로 이 절대값이 결국은 뒤에 가서 뭐랑 똑같냐? 넓이랑 똑같습니다. 넓이 구하시오? x축과 둘러싸인 넓이 구하시오?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한번 남은 거 하기 전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남은 거 이어서 볼까요? 자, 그래프가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우함수와 기함수는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이죠? 그쵸? 그 함수들의 정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은 대칭인 함수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짝수이면 이거 여기 짝수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fx 들어가서요. fx 들어가서 이제 얘가 우함수일 때 됐어요? 요렇게만 보지 마시고 요렇게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때 얘가 우함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하시고요. fx dx를 하시고 2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그러면 얘가 기함수면은 쉽게 말하면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이야. 그래프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 얘도. y축 대칭인 함수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a가 여기야. 마이너스 a가 여기야. 그럼 a가 여기야. 그럼 요 넓이와 요 넓이는 어때? 같죠? 대칭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 넓이 하나만 찾고 2배를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근데 원점 대칭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여기가 a야. 그럼 요 넓이와 요거의 넓이는 같죠? 근데 마이너스 a부터 a 0까지의 정적분 값은 음수죠. 여기에서는 양수죠. 그래서 여기의 넓이가 s라고 하면 여기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s고 여기의 정적분 값은 s야. 둘을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0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x의 n제곱 형태로 하지 마시고 무함수 기함수로 생각하세요. 됐어요? 물론 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무함수 기함수 다 방금 얘기했던 거고. 자, 주기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를 보시기보다는 그래프를 좀 이해하고 보시는 게 더 좋다. 우리가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주기함수라는 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0, P, 2P 이렇게 P가 반복되는 형태의 주기함수야. 그러면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여기 A, B 맞죠? 여기 A 플러스 P, B 플러스 P 요 넓이가 어때? 6이니까 같죠? 이만큼 이동된 곳에서의 넓이는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가 뭐 A 플러스 3P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플러스 3P야. 이거 뭐니? 말로 P라고 B를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나는 A부터 B까지 적분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부터 A부터 여기 B까지의 넓이를 구하겠대. 그러면 B에서 P만큼 뺀 좌표가 여기죠. 맞아? 그러면은 요 넓이를 구하는 거는 요 넓이에다가 제가 인테그랄 A부터 P까지 넓이에다가 맞죠? 여기가 B에서 P만큼 뺀 거잖아. 맞아요?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b-p까지의 넓이를 더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주기만큼 몇 배를 빼시면 돼요, 그냥.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주기 함수는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서 정적분 값을 구할 거다. 됐나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거 주기 함수. 그 다음 이제 방금 말했던 성질 나오는 거고요. 우함수 기함수 구배한다. 0이다. 다 했던 얘기죠? 다 얘기했던 거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아까 하지 말걸. 여기서 할걸. 그림이 있네. 이런 식으로 대칭성 이용하는 거 방금 했던 거고 다 했던 얘기밖에 없네. 뭐 새로운 내용이 없니? 예? 다 같은 내용이네요. 뭐야 씨. 자, 평행이동한 것도 마찬가지야. 평행이동한 요 넓이도 같이 요 넓이에서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넓이가 x축으로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진 않죠. 그쵸? 근데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넓이 바뀌어요. y축으로 이동했을 때는 밑에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만큼이 늘어나잖아. 요 넓이잖아. 그쵸? 위로 올라갔을 땐 바뀌어요. x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요거 x 대신 x-m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와 b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같이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 됐죠? 됐죠?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써놓은 느낌이네요. 다 같은 내용을. 뭐야 이러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는걸? 자, 그럼 무함수, 기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알아야 되는데, 얘가 fx가 지금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 기함수죠? 그쵸? 그럼 너는 기함수에다 x 곱하면 뭐 될까요? 자, 이거야. x는 기함수야, 무함수야? 기함수죠? fx도 기함수죠? 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뭘까요? 무함수입니다, 무함수. 됐어요?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이거 알아야 돼. 우함수야. 비함수 곱하기 우함수. 비함수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 쉽게 외우시면 좋고,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우 이거 외우지 말고요. 이거 차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차수가 짝수인 것들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맞죠? 홀수인 거를 기함수라고 표현했잖아. 맞아? 그러면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차수야, 홀수 차수야? 짝수 차수죠. 그럼 다시 짝수가 됐으니까 그대로 우함수야. 홀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잖아요. 3차 곱하기 3차 하면 6차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짝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우함수야. 맞아? 그리고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 2차, 3차 곱했다고 생각해봐. 몇 차야? 5차죠, 5차. 그러면 5차니까 기함수야. 홀수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항함수에서 짝수 차수, 홀수 차수를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외울 때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대로 외우셔도 되고요. 기기우, 우우우, 우기 또는 기우 하면은 기. 됐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fx도 기함수, x도 기함수. 그러면 얘는
우함수. 맞죠? SFX는 우함수. 그럼 잘 봐. 잘 봐. 얘를 여기 짝수들만 따로, 홀수 따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x 4제곱 마이너스 5의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냐 x 2x 4제곱 아니지 뭐하니 플러스 3x fx dx 이렇게 됐죠? 잘 봐. fx가 기함수라고 했어요. 얘는 우함수죠?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우함수가 되네요. 미쳤나봐. 기함수가 되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얘가 기함수, 얘가 기함수, 3x가 기함수죠, 어쨌든. 그러면 결국 얘가 우함수. 맞아요? 그럼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계산하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맞지? 그리고 나면은 얘는 3만 앞으로 빼주면 돼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 빼주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fx dx 이거잖아요. 근데 얘가 우함수니까 2배하면 6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fx dx랑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얘가 몇이라고 알려줬어? 뭐라고 알려줬죠? 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홀수차수, 짝수차수로 나눠서 분리하시면 돼, 얘는. 기함수, 우함수 나누고 싶으면. 이해됐지? 그냥 아무 때나 우함수, 기함수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밑끝, 아래끝과 윗끝이 서로 절대값이 같을 때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다음. 자, fx는 무슨 함수? 우함수. 그러면서 주기가 4인 주기함수. 맞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0부터 2까지 8이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는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 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2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됐죠? 대략 그리는 거야.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 이런 식으로. 0부터 2,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축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졌죠? 그쵸? 그럼 이게 반복되면서 그려져야 돼. 맞지? 반복되면서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4 쭉 해서 여기가 6 여기가 8 그리고 마이너스 4부터니까 여기가 아니지 미쳤나봐 4개씩 가는 거니까 6 여기 10이죠? 미안 4씩 가는 거니까 맞지? 4개씩 4씩 반복이 되잖아 4씩 더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맞죠? 그러면 요 가운데를 잘라야 마이너스 4고요 여기도 가운데 잘라야 8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어디부터 어디래?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아니야? 그럼 요거 하나가 몇이야? 8이래매. 그럼 8이 몇 개인지 세면 되잖아요,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그래서 요 값은 8이
6개 더해진 거다. 됐어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면 그래프를 너희가 정확하게는 못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주기가 4이고 Y축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시면 돼요. 그걸로 찾으시면은 대신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지 말고 이런 직선으로 그리지 말고 직선으로 그리면 나중에 어디서 끝났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곡선의 형태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셔서 구별하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 어떤 함수든 다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래요. 모든 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4인 모든 함수 그리고 y축이 대칭인 모든 함수 그리고 여기 값이 8인 모든 함수는 다 같은 원리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 하나를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됐죠? 다음 얘는 무슨 말이야? 축이 2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얘도 축이 2인 거에 맞게 그림을 그려봐. 자, 여기가 이거고 축이 2. 그럼 2의 축을 2를 기준으로 우리가 내가 fx를 그려볼 거야. 그리고 뭐 주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축을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6이야. 맞아? 근데 1부터 3까지는 몇이야? 4야.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축이 2니까 요거니까 축을 기준으로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친구는 2겠네. 얘도 2고 반반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1부터 3까지가 4라고 했으니까 1부터 3까지가 4였어. 1부터 3까지가 그리고 0부터 3까지 6이었어.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몇이야? 2죠. 6에서 4를 뺐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2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요거랑 요거 더하는 거죠. 몇이야? 4야. 뭐 식수 쓴 거 있어? 그림으로 다 해결되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줘라. 됐어요? 자, 다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래요. 그러면 얘도 함수를 대략 그려봐. 0부터 A까지. 0부터 X제곱 이렇게 그려봐. 그럼 0부터 A까지 fx에서 G0이 0이래요.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겠네, GX는. 0이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얘가 B. 맞죠? 맞죠? 이렇게. 그랬을 때, 0부터 A까지 fx, 여기까지 fx에서, 요거에서, A부터 2A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이렇게. 맞아요? 요거를 뺐더니 8이래요. A부터 2A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그랬을 때
b만큼 평행이 이동했다. g0은 0이다? 아, b를 a를 바꿔서 써야 되는구나. 안 쓰고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네. 자, gx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gx는 x-a의 제곱 플러스 b 이거죠? 그치? 그러면 0 넣으면은 a제곱 플러스 b는 0, b는 마이너스 a제곱이네요. 맞죠? 그래서 얘 대신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gx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 없어지고 x를 묶으면 x에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그림이냐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림이 이제 여기서 바뀌어야 돼. 얘가 아니고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2a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봐봐. 요 넓이랑 그림상 좀 이상하긴 한데 요 넓이랑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죠? 그림은 달라 보이긴 해. 이해는 해. 선생님도 이거를 이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FG0이 0인 걸 준 거는 이걸 찾으라는 이유겠죠? 그쵸? 아무 이유 없이 주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은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X축 아래로 내려왔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S인데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올 거고요. 정적분이. 얘는 그냥 S가 나올 거야. 그럼 둘을 뺄 때 ES가 8인 거니까 S가 뭐인 거야? 4인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4인 거야. 누구? 인테그랄 여기 0부터 a까지 x제곱 dx의 넓이가 4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a 얘가 4니까 a 넣으면 3분의 1 a 세제곱이 4네요. 0 넣은 건 뺄 거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a 세제곱은 12. 됐어요? 그러면 a는 뭐? 12의 세제곱근이죠? 그렇게 나오겠는데? 뭔가 계산이 맞는 건가? 뭐 잘못된 거 없긴 한데? a 세제곱 8인데? 왜 8이지? 0부터 a까지가 어? 뭘 잘못했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a 넣은 거 x축에 가면 a만큼 y축에 가면 b만큼 x제곱 맞지? x제곱 그러면 0을 넣으면 a제곱 플러스 b가 0이다. 이제 b가 마이너스 a제곱이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음 아닌데 잠깐만 아 뭐가 문제지?
그림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긴 하거든. 0부터 4가 a까지 x제곱 dx. 아, 나 왜 이거지? 미안. 근데 뭘 잘못했냐면 여기가 s인 거죠, 넓이가. 근데 이 정적분 값은 어디냐면은 a부터 2a까지 x축이랑 함수랑 넓이야. 맞죠? 맞죠? 요 넓이야, 요 넓이. 요거. 됐어요? 그래서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게 8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요 넓이는 요 넓이랑 같죠? 근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찾을까? 잠깐만.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 넓이에서 요거의 넓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요 넓이 지금 요 마이너스까지 합친 게 요 넓이를 말하는 거네. 왜냐면 x축 아래 있으니까 음수값일 거 아니야, 넓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S1이고 얘가 S1이거든? 근데 이게 넓이는 S2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S2인 거죠? S2, 그냥 S2인 거죠? 그쵸? 근데 요거의 정적 분값은 뭐야? 마이너스 S2인 거야. 요거는 마이너스 S2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야? 이게 S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합치니까 플러스 S2를 말하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사각형의 넓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A고요. 높이는 A 대입한 거니까 A 제곱이죠. 둘이 곱한 게 몇이다? 8이다. 됐어요? 여기서 이걸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미안. 그래서 A 세제곱이 8이니까 A는 양수값 2만 되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의 모양. 자, 여기는 사실 미분에서 다 봤던 겁니다. 미분에서 봤던 거거든. 새로운 거 아니야. FA랑 FB랑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 그러면 FA와 FB의 중점이죠. 중점. 됐어요? 중점이야. 그리고 F에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걸 대입한 거. F에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걸 대입한 거니까 A와 B의 중점이야. 맞죠? 그걸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요 A, B 값의 중점보다 얘가 더 작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를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위로 볼록할 경우는 얘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 조건을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래프를 볼 수 있게 준다. 또
또, 자, 아래로 볼록한 경우는 요거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B에서 C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누가 더 커? B에서 C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더 큰 값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거야, 이렇게. 갈수록 평균 변화율이 요거에서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맞죠? 위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형태로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줄 수 있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요거는 0부터 A까지 0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기울기 요거 그 다음 요거 그럼 아래로 볼록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위로 볼록하면 요거에서 줄어들죠. 반대로 큰 값들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그쵸? 이렇게 그림을 보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주는 조건이 되게 많아. 이렇게. 근데 또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뭐냐면 fx랑 얘가 뭐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죠? F'A, X-A 플러스 FA. 이게 A좌표의 X가 A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랑 함수랑 비교했는데, 원래 함수랑 아래로 볼록인 함수랑 비교했는데, 누가 더 커? 항상 fx가 더 크거나 같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아래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일 때는 접선을 구했는데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가 fx가 항상 작거나 같은 경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주는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야. 무조건 말로 너네한테 그냥 자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일 때라고 말을 주지 않아요. 이제는 중학교 3학년 때야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면은 그냥 2차 함수 A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로 보면 됐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는 이렇게 식으로 부등식으로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당연히 좋은 건 맞지만 못 외우겠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대신 요 모양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적분값으로도 많이 줍니다. 얘는 뭐냐면 FA 더하기 FB B 빼기 A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A부터 B까지 이거 사다리꼴 넓입니다. B에서 A 빼는 게 높이잖아. 그러면 FA는 요거 윗변, FB는 아랫변,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사다리꼴 넓이죠. 근데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은 요 넓이잖아. 맞죠? 정적분의 넓이가 X축과 함수가 이루는 넓이가 사다리꼴의 넓이가 사다리꼴이 크죠? 아래로 볼록일 때는 사다리꼴이 더 크고, 위로 볼록일 때는 요게 사다리꼴의 넓이고, 정적분은 여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로 볼록입니다. 요거는 언제만 성립하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성립해요. 왜냐면 정적분 했는데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하면은 정적분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x가 0보다 클 때만 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로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FB에서 FA 사실 똑같죠? 아까 사다리꼴에서 넓이에서 요 넓이 여기서 FB에서 FA를 뺀 거 자체가 뭐야? 요 높이 말하는 거죠? 얘가 밑변이고 맞아? 그래서 요 넓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FX의 적분을 보는 게 아니라 FA를 뺀 요거 왜냐면은 A에서 B까지 FA를 뺀 넓이니까 요거야 요거 요 함수 얘가 FA잖아 Y는 FA 그쵸? 그래서 Y는 FA를 뺀 함수의 넓이를 본다라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은 요 사다리꼴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사다리꼴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곡선의 개형을 이런 식들을 주어졌을 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찾아내는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보시면 자 1번 라지 fx는 자 스몰 fx가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이거 이렇게 곡선 그러면 스몰 fx는 증가함 이게 양수죠. 그럼 라지 fx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겠죠? 미분한 함수가 증가 양수면은 원래 함수는 증가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맞는 거네 그러면 증가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봐봐 B에서 A 뺀 거분에 FB에서 FA 뺀 거는 PQ의 기울기와 같다? 자 요거 PQ의 기울기라는 건 이거잖아요 맞지? 요거랑 원래 함수의 기울기 B에서 A까지의 기울기랑 같아? 증가함수라고 했지 기울기가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FX의 PQ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랑 라지 FX의 PQ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같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계산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렇진 않다라는 거. 이해돼서? 그래서 얘는 애초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표현. 요거에 대한 표현이 아까 뭐였어? 방금 했던 많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요거죠, 요거? 그치? 아래로 볼록한 함수냐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fx에 대한 값이 점점 급격하게 커지죠. 맞아? 그러면 라지 fx도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얘는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야. 접선의 기울기가.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 f'x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점점 커지는 걸 원하는 게 fx 그래프야. 이게 라지 fx 그래프야. 맞아요? 그래서 얘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A부터 B까지 요 넓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A부터 B까지 정신 차려라! 왜 이렇게 못 깨는 거야? 요 넓이 맞죠? 그리고 요거는 삼각형 넓이죠? 삼각형 넓이 이렇게 요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가 더 큰 거 맞아? 맞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거 잘 봐. 요거는 B 빼기 A분의 라지 FB 빼기 라지 FA 2분의 FA 플러스 FB 그쵸? 그러면
얘는 뭘로 비교를 할까? 잠깐만.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에 얘의 평균 변화에 또 얘의 중점 이랑 같다. 잠깐만. 자,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요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에서 찾는 겁니다. 요거에서. 그러니까 F의 A, B, Fx, dx. 자, 여기서 중요한 게, A가 지금 그래프상에서 B가 더 크죠? 맞지? 그럼 양변에다가 B 빼기 A를 곱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FA 플러스 FB 곱하기 B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뭐야? 요 사다리꼴의 넓이죠? 아, 사다리꼴이 된다. 뭐야? 저거. 평행사변. 아니, 사다리꼴 맞지? 사다리꼴의 넓이. 그쵸? 그리고 얘는 A부터 B까지 요 넓이. 맞아요? 그러면 누가 더 커? 사다리꼴의 넓이가 더 큰 거 맞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B 빼기 A를 나눠도 두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얘도 3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요런 식들이 나왔을 때 너희가 판단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도형의 어떤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지, 삼각형인지 사다리꼴인지 어떤 아니면은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인지 어떤 넓이인지를 구별을 해서 찾아주라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얘네들이 어떤 넓이를 나타내는 형태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적분이 나왔을 때는. 적분이 아닌 아까 여기 적분이 아닌 형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기울기나 좌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적분이 들어갔을 때 넓이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적분이 아닌 거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나 좌표로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